그래서 지금 월가에서 기대하고 있는 게 뭐냐면 빅테크 기업들, AI 기업들이 조금 이번에도 실적 발표가 좋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을 기대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요게 만약에 깨진다 그러면 미국 증시 장담 못 하겠죠. 조정이 나올 수도 있는 가능성 우리가 열어 두셔야 됩니다. 자, 가겠습니다. JP모건 가이던스 실망에 7% 하락, 글로벌 라이프 20%대 반등. 자, 이번 주 이제 중요한 지표 뭐가 시작이 됐냐면 미국 1분기 가이던스 그 어닝 이제 실적 발표 시즌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부터 시작이 됐냐면 JP모건 금융주부터 시작이 됐어요. JP모건 이제 금융주부터 시작이 됐고 지금 보시면은 가이던스 실망에 7% 하락을 했죠. 어, 박사장님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자, 요거 좀 정리를 한번 해드리면 일단은 JP모건 같은 경우 이제 이익이 월가 예상치를 넘었어요. 괜찮았습니다. 근데 순이익이 전기 대비 좀 4% 감소를 했는데 요게 이제 뭐냐면은 마진율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순이익이 그 감소했다는 거는. 그러니까 얘네들이 주는 금리, 이자가 높아졌다는 겁니다. 그 뜻은 금리가 어떻게 됐다? 금리가 시장 금리가 올라간 만큼 얘네들 지출이 늘어났다. 늘어났다. 그럼 금리가 높아짐에 따라 오히려 이제 뭐 은행 입장에서 금리가 높아지면 수익이 더 늘어난 것도 맞지만 시장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예금도 많이 받아야 돼. 그러려면 다른 또 은행들과 경쟁을 붙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 지금 마진이 살짝 줄어들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JP모건뿐만 아니라 이런 미국에 있는 은행들 그리고 사실 JP모건보다 이제 가장 문제는 뭐냐면 미국의 지역 은행들 얘네들이 변수로 작용을 하겠죠. 그래서 금리가 이렇게 높게 뛰었다. 그 뜻은 미국에 있는 지역 은행들은 조금 위험할 수도 있다. 근데 이번에 실적 발표 때 미국의 그 중소형 은행들이 위험할 것 같아 보이진 않아요. 그래도 변수가 있다면 미국의 지역 은행들 얘네들을 유심히 보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JP모건이나 뭐 웰스파고, 시티은행 이런 애들은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향후 가이던스를 이렇게 낮췄으니까 당연히 다음 분기에 좋지 않겠구나. 그런 것들 이제 기대감이 이제 실망감으로 바뀌면서 증시가 쭉 빠졌죠. 자, JP모건 주가 6% 급락, 실적 호조에도 순이자 이익 전망 부진. 자, 제이미 다이먼이 얼마 전에 8% 금리 갈 수도 있다. 이거 제가 그 멤버십 방송에서 해석해드렸죠. 풀이 한번 해드렸죠. 그런 이유도 있지만 또 무슨 이유가 하나 있을까? JP모건 실적이 발표되기 전에 제이미 다이먼이 왜 8%대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했을까? 우리가 이런 것들도 한번, 이분이 왜 이런 얘기를 했지? 맞춰볼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 앞으로 미국 증시가 어떻게 갈 거고, 올라가는 거를 미리 암시했구나. 아니면 떨어지는 걸 미리 암시했구나.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한 이유가 뭘까? 8%대 상승할 수도 있어요. 라는 얘기가 뭘까? 금리가 이렇게 높아지면, 어차피 시장이 불안정할 거고, 그러면 1등 은행인 우리한테 자금이 다 올 거예요. 그리고 금리가 높다는 건 은행의 마진이 높아질 거니까 어떻다? 앞으로 우리 JP모건 더 좋아질 거예요. 순이익이 늘어날 거예요. 왜? 앞으로 며칠 뒤에 나오는 JP모건 요거 실적 발표가 안 좋게 나올 걸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JP모건 며칠 뒤에 나올 건데 안 좋아도 괜찮아 들고 있어. 그 뜻입니다. 왜? 금리 8%대까지 올라가면 우리 알지? 순이익? 그 얘기를 대신 해주는 겁니다. 미리 며칠 전에. 그럼 우리가 딱 이 얘기 듣고 야 진짜 금리가 8%대 간대. 다 망하는 거 아니야? 끝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요러한 속뜻이 있었구나. 그리고 이게 언제 일어날 수도 있겠구나. 그런 것들을 분석을 할 수 있어야겠죠. 이해되셨나요? 왜 8%대 얘기를 했는지 제이미 다이먼이. 채권 투자자가 채권 금리 뭐 이제 앞으로 떨어질 거고 뭐 올라갈 거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 그 사람 직업이 뭔지부터 보셔야 됩니다. 우리 주식 방송 보시면은 막 주식 떨어진다는 얘기 안 하죠. 올라간다는 얘기만 하죠. 그 사람 직업이 뭔지 보셔야 돼요. 보셔야 된다는 거. 그러면은 나도 비트코인 방송하는 사람인데 비트코인 가격 올라간다고만 해야지 구독자도 늘어날 거고 멤버십 가입도 많이 받을 건데 나는 왜 그게 안 될까 생각이 좀 많아집니다. 지금 대다수의 코인 방송 하시는 분들, 주식 방송 하시는 분들 성적표를 따지면 올라갑니다. 무조건 롱만 외치면 구독자나 아니면 뭐 멤버십 가입이나 아니면 뭐 수익률이나 들어오는 수입이나 너무나도 좋아. 근데 왜 2년 넘게 떨어진다고 욕은 욕대로 먹어가면서 스트레스는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자, 1분기 어닝 시즌 시작. 연준 금리 인하 의구심 커지는 가운데 향후 전망은 그래서 미국 증시 단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지표는 뭐냐면 이제 미국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거 중요하게 보셔야 된다.
그래서 지금 월가에서 기대하고 있는 게 뭐냐면 빅테크 기업들, AI 기업들이 조금 이번에도 실적 발표가 좋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을 기대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요게 만약에 깨진다 그러면 미국 증시 장담 못 하겠죠. 조정이 나올 수도 있는 가능성 우리가 열어두셔야 됩니다. 자, 3월 달 수입 물가 전월 대비 0.4% 상승, 예상치를 상회했다. 자, 보시면은 3월 달 수입 물가가 전월 대비 0.4%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상치를 상회했다고 하는데 수입 물가가 높아졌다는 건 소비가 견고하구나. 괜찮구나. 수입 많이 했구나. 그래서 물가 우려가 있지만 지금 이 정도로 봤을 때는 나쁜 지표는 아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오늘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요거죠. 주말에 이란 이스라엘의 보복 공습, 중동 위기 최고죠. 사실 요거를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란이 이스라엘의 공격을 표면적으로 해놓고 한다? 저는 예상을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 멤버십 톡방에 주말에 그 등급별 톡방에다가 이제 어떤 분이 남겨주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표면적으로 공격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공격을 하더라도 좀 간접적으로 그렇게 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렸고 왜 이렇게 기사를 하고 막 공격한다 미리 한다 이런 얘기들을 하냐면 미국한테 경제적으로 조금 이렇게 얻을 게 많기 때문에 근데 그 예상이 신나게 비껴 나갔죠. 실제로 공격을 했습니다. 근데 공격을 뭐 했다 안 했다 뭐 맞췄다 못 맞췄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은 공격을 했고 앞으로 이제 판세가 어떻게 흘러가고 그리고 지금 이란의 스탠스는 어떻고 그 이스라엘의 스탠스는 어떤지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갈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앞으로 이제 미국 증시가 어떻고 비트코인 시장이 어떻고 미리 좀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스라엘 관련해가지고 이란이랑 요 전쟁 얘기는 조금 이따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짧게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주말에 이렇게 좀 투닥투닥 했었고 일단 처음에 이스라엘이 공격을 했었고 이젠 이란이 주말에 반격을 했죠. 다음은 이제 이스라엘이 어떤 식으로 공격을 하고 보복을 하느냐, 이제 그거에 달려 있는데, 일단은 뭐 국제유가도 그렇고 원자재 가격도 올라가면서 지금 지정학적 위기가 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이란의 보복에 이스라엘 재보복은 당연 수위는 고심 중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보복을 할 건지, 그 부분이 가장 관심사겠죠. 자, 근데 지정학적 위기는 중동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정학적 위기는. 자, 중국 이동통신사, 미국산 칩 사용 금지, 인텔, AMD 타격 예상. 자,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미국과 중국의 이런 보이지 않는 전쟁, 이런 전쟁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뭐 JP모건이나 이런 애들만 떨어진 게 아니라 AMD나 인텔이나 이제 반도체 관련된 요런 이제 어떻게 보면 좀 CPU죠. CPU 관련된 기업들도 이제 많이 폭락을 했는데 왜 폭락을 했냐면 중국 정부에서 3대 이동통신사 얘네들한테 이제 장비를 점검을 했어요. 장비 점검을 하면서 야 너네 CPU 인텔이네 AMD네 야 한국 거 이거 한국이란다 죄송합니다. 미국 거 이거 쓰지 마. 2027년도까지 미국 거 쓰지 말고 우리 거 써. 그래서 CPU를 대거 교체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나서 인텔과 AMD가 쭉 빠졌죠. 쭉 빠졌죠. 또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미국에서 야 이란 좀 말려봐라. 중국한테 조금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는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난 뒤에 요 기사가 딱 터지면서 진짜 중동만 이런 지정학적 위기가 있는 게 아니구나. 미국과 중국의 지정학적 위기도 계속해서 대립 중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바이든이 이제 대선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중국에 조금 이렇게 엄하게 들어갈 거예요. 엄하게 이제 들어갈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지켜보셔야겠죠. 자, 엔달러 환율 1,153엔대 엔화가치 34년 만에 최저치. 엔화가치 떨어질 수밖에 없죠. 지금은 엔화도 안전자산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엔화 지금 떨어질 수밖에 없죠. 왜? 달러가 워낙 강세야. 달러가 워낙 강세입니다. 그래서 달러가 강세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근데 뭐 우리가 엔화 환율을 걱정할 때가 아니라 원달러 환율을 걱정해야 되는데 이게 제 개인적으로는 1,400원 말도 안 되는 수치라고 생각을 했는데 원달러는 좀 보자. 얼마까지 찍었는지. 1,400원 아마 눈앞일 것 같은데. 1,384원이네요. 최고가 얼마야? 최고가. 무튼 1,380원, 90원 지금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뭐 하늘에서 이렇게 방어를 한다. 일단 정부에서 방어는 거의 조금 손을 놓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하늘에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참 걱정이 많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근데 요거 원달러 환율도 제가 다음 시간에 시간이 나면 한번 분석을 해드릴게요. 정리를 한번 해드리고. 괜찮아요. 한국은. 크게 이제 단기적으로는 조금 이제 더 올라가겠지만, 조금 더 기다려주시면 괜찮아 보입니다. 반도체 수출 그 지표도 괜찮게 나왔고. 그래서 뭐 누구 걱정할 때가 아니라 원달러 환율을 좀 걱정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원달러 환율이 미친 듯이 올라간 이유는 당연히 달러가 강세로 올라가면서겠죠. 106을 찍었다가 105로 잠시 떨어졌습니다. 작년 연말 기억하시죠? 달러 인덱스 최강으로 높았을 때 106 다시 기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달러 올해 떨어지긴 하겠지만 크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라는 거 말씀을 드렸었죠. 저번 시간에. 쉽게 떨어질 수 없습니다. 달러 강세. 왜냐면 달러 강세를 조금 어떻게 보면 좀 용인한 것도 있어요. 미국 정부가. 물가를 조금 이렇게 싸게 수입 단가를 낮춰야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달러도 강세로 가져가면서 금리 인하 얘기로 그러니까 요거지. 파월 연준의장이 이제 입으로는 금리 인하 해줄게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달러가 강세로 가고 있죠. 앞이랑 뒤랑 다른. 이미 뭐 미국 정부는 앞이랑 뒤랑 달랐죠. 작년부터. 야, 우리 금리가 이거 물가가 너무 높아가지고 금리도 올리고 인플레이션도 잡을 거야. 근데 뒤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단기채 찍으면서 시장의 유동성을 미친 듯이 공급했죠. 그래서 금융시장이 미친 듯이 자금이 들어갔다는 거. 자, 중국 얘기 한번 해드릴게요. 자, 최악치닫는 중국 경제, 자본 조달액 20년 만에 최저치 기록. 자, 제가 얼마 전에 구리 가격이 미친 듯이 상승하면서 어떤 기사들을 봤더니 중국 때문에 구리 가격이 올라가고 중국의 경제 회복 속도가 빠르게 올라오고 있대. 근데 제가 거기다 대고 뭐라 말씀드렸죠? 구리 가격 올라가고 각종 원자재 가격 올라가는 거가 중국의 경제 이런 그 지표들이 좋게 나와서 그래. 이거 의심해봐야 된다.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왜 그럴까? 철강석부터 시작해서 각종 원자재들 가격 상승이 일치하지 않는다. 자, 무슨 뜻이냐? 중국이 실제로 경제 회복 속도가 올라오고 기업들이 잠시만요. 자, 중국이 실제로 경제 회복 속도가 쭉 올라와서 기업들의 구리나 아니면 뭐 철강석이라던가 이런 것도 수요가 오르면 진짜 경제 회복 그 경제 지표들이 좋아서 반등할 수도 있다. 근데 구리는 크게 상승을 하는데 철강성이나 이런 지표들은 소폭 상승을 했다. 그러면 이거 중국의 경제 회복은 우리가 보시면 안 된다. 중국의 경제 회복 속도 때문에 그런 건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 지표를 봤더니 중국의 디플레이션 지표가 강하게 나왔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하는 게 맞냐면 최근에 그 양회 때 중국이 양회 때 우리 돈 뿌리겠다. 부동산 시장 부양하겠다. 유동성 정책을 펼쳤죠. 그걸로 인해서 어떻다? 단기적으로 상승이 나왔다. 그리고 이제 뭐, 우리 설 명절도 있었고, 중국에서도 거의 한 10일 넘게끔 소비가 많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조금 좋게 나온 지표들이, 중국에 적용을 했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아요. 자본 조달액이 20년 만에 최저치 기록. 아직 중국의 경제 회복 속도는 올라오지 않았다는 거. 최근 뭐 상승 반전했다. 당연히 그 정부에서 돈 뿌리겠다, 부동산 시장 밑바닥이다, 이런 얘기를 해주면 살짝 올라오겠죠. 근데 이게 쭉 갈지, 다시 올라가다가 다시 꼬꾸라질지, 이거는 지켜보셔야겠죠. 자, 기후변화에 급감하는 생두 수확량, 커피값 다시 오르나? 참 걱정되는 기사들만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뭐 기후변화로 인해서 지금 커피 또 원두 가격이 올라갈 가격 그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 코코아도 그러더니 각종 원자재 가격들이 올라갈 가능성. 그래서 여름 같은 경우에는 뭐 홍수라던가 이런 자연재해들 그걸로 인해서 각 그 에너지 가격이라던가 아니면 원자재 가격이나 이런 것들 올라가는 거 우리가 변수들을 조심하셔야겠죠. 자, 지난주 암호화폐 보안사고 피해 규모 245만 달러. 우리가 항상 상승장 때 해킹 이슈들 굉장히 많기 때문에 뭐가 항상 필요하다? 뭐가 필요하다? 콜드 월렛, 우리 지문 인증료 지금 디센트 월렛 그 역대급으로 할인 혜택 중이죠. 그래서 우리 코인이슈 영상 정보랑 가가지고 링크 통해서 할인 받으시고 구매하세요. 그리고 제가 몇 달 전에 키스톤 여기 업체랑 이렇게 그 좀 얘기를 하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중간에 그 얘기하던 게 조금 이제 흐지부지가 돼가지고 다시 연락이 오셔서 이제 얘기 중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빠르면 한 1, 2개월 이내에 각종 이벤트나 좀 할인 쿠폰도 좀 드릴 수 있는 이런 혜택들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은 확정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한번 우리 카페에 이렇게 공지사항 올려드릴 거니까 거기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현물 ETF 유입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또 유출이 나왔네요. 12일 날. 이렇게 유출이 나왔고, 11일 날에는 이렇게 유입이 나왔고. 그래서 우리 저번 방송에 배웠던 거, 기존에 현물 ETF 유입세 막 많았어. 그거는 뭐였다? 손바뀜일 가능성이 높다. 그럼 지금부터 실제로 들어오는 유입량은 뭐다? 실제로 미국에 있는 기관들, 아니면 전 세계 기관들이 비트코인을 원하는지, 진짜 원하는 비트코인 수요인지, 그게 나오는 지표다. 라는 말씀 드렸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나오는 현물 ETF 유입세가 정말 중요하다, 시장에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일정 한번 짚어드릴게요. 자, 4월 15일 미국 소매 판매 지표 발표됩니다. 요거 중요하죠? 오늘 발표되네요. 20일, 30일. 발표됐겠다. 한번 볼까? 소매 판매? 참. 이래서 꺾이겠어. 좋습니다. 시장 월가 예상치 0.3 대 0.7. 요거는 좀 세부 지표를 봐야 돼서 어디에서 좀 소매 판매가 높게 나왔는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러면은 미국 경제 지표 좋구나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비 아직도 좋다는 거, 짱짱하다는 거. 자, 유로존 CPI 18시에 발표되고요. 17일 날. 18일 신규 실업형 청구 건수 이거는 의미 없습니다. 그리고 신규 주택 판매 지수 요거 발표되고 국내 총생산 GDP 3.4 아마 2점 후반대 나올 가능성 높아요. 2% 후반대. 그리고 미국 근원 개인 소비 지수 PCE 요거 중요한데 26일 날 PC 시장이 지금 좋게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죠. 좋게 나올 걸로 봅니다. 저도 뭐 2.8 아니면 2.7, 2.6, 2.6, 2.6. 하여튼 좋게 시장에 뭐 크게 나쁘게 영향을 주지는 않을 걸로 봅니다. 왜? 최근에 발표됐던 PPI가 괜찮게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고 5월 2일 날 연준 금리 결정. 뭐 금리를 내린다 이런 거는 기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긴축 속도를 어떻게 조절하는지 그런 멘트들 파월 연준의장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 그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비노 고용지수 실업률 발표된다는 거.